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서울 WN센터 정현철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어떤 투자 자산을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약 2주간 4.2%에서 4.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나 이번 12월 FOMC 이후 그동안 매파적이었던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4%를 깨고 3.9% 초반까지 쭉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와 금리 관련된 자산들도 함께 오르게 되었죠. 이전에도 앞으로는 시장 금리의 방향이 하방으로 예상이 되니 금리에 큰 영향을 받았던 어떤 투자 자산들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를 시사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점검을 해보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자산을 눈여겨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했던 성명서를 살펴보시면 이전 성명서와는 문구가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 표현의 변화들이 비둘기파적으로 상당히 완화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expanded,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으나 12월 FOMC 성명서에서는 slowed, 둔화되었다고 표현을 변경하였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elevated, 높은 채로 남아있긴 하지만 eased라고 앞에 또 표현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도 이전에는 높다는 표현에서 지금은 아직 높지만 완화되었다라는 완곡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었고 인플레이션 또한 완화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또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하였죠.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는 이제 인하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정책금리 수준을 언제부터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FOMC에서도 논의된 주제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함구되어 왔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번 FOMC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점들이 연준의 스탠스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년 어느 시점부터 몇 번이나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각 FOMC 위원들의 전망으로 구성된 FOMC 점도표를 보시면은 내년의 금리 중간값은 4.6%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 금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수치로 0.2%포인트씩 3번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금리 인하를 0.2%포인트씩 3번 인하하냐, 6번 인하하냐, 또 첫 인하 시점은 3월이냐, 6월이냐 이렇게 관점이 다른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웰스파고는 6월 첫 금리 인하 이후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3월, 5월, 6월 이렇게 3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연준의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2월 FOMC 전날에는 41%에서 그리고 FOMC 이후로는 84%로 치솟았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금리를 또 6차례 이상 크게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예상한 기간도 있었는데요. JP모건에서는 6월부터 총 5번에 걸쳐서 1.25%포인트까지 내린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대 7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FOMC 위원들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예상 결과를 모아보면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씩 인하하여 내년에 총 3번에서 7번 사이에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왔고, 이는 규모 측면에서는
0.75%포인트에서 1.75%포인트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서 2026년 이후로는 기준금리가 2.5%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금리가 4%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 가격이나 채권 관련한 투자 자산들이 또 올랐고, 그리고 미국 증시와 또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떨어져 왔었던 빅테크, 건설, 인프라 관련 산업들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시장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산들부터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유럽의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면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칭송받고 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저서에서 경제의 흐름은 달걀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금리의 변화에 따라 채권, 부동산, 주식 순서대로 투자를 하라는 달걀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경제와 투자 시장도 반복되기 때문에 금리의 정점에서는 채권을 투자하고, 금리가 저점으로 내려갈 때 채권을 팔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금리가 저점에서 다시 정점으로 올라갈 때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또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지면 주식을 팔고 예금으로 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해 놔라라는 내용이 이제 달걀 이론인데요. 우리가 이 달걀 이론에 입각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점인 상태이고, 시장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A와 B점인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해야 될 시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이 채널에서 업로드했던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미국 장기국채 ETF인 TLT, TMF, TLTW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ETF들이 대표적인 미국채 ETF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는 판단이고, 또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이나 배당주를 모아놓은 ETF인 SCHD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도 진입하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배당주는 채권적 성격이 강하고 금리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배당주에 자금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까 언급해드렸던 ETF나 배당주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이온큐 같은 빅테크 종목들도 금리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 채권보다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빅테크 종목들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FOMC의 금리 동결과 성명서에 나타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유효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